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변수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자,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올까요? 자, 15가 나올지. 예, 15가 잘 나오네요. 자, 얘를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지금 x에 5를 넣고 있어요. y를 만들었고, 이 x는 x예요, 5예요? 지금 값인 5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이퀄 마크 좌변이 아니니까. 그럼 5 플러스 5 해서 y에는 1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x랑 이 y는 각각 뭐로 작용을 할까요? 5랑 10 값으로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z에는 15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를 출력하면 15가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얘는 x가 뭐가 나올까요? 네, 실행을 시켜보면 10이 나와요. 자, 이 x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자, 이퀄 마크 좌변에 있어요. 변수로서 작동을 합니다. 이 x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으로서 하죠. 얘도 값으로서 할 거예요. 그럼 지금 x에 뭐 들어있어요? 5 들어있죠. 5 플러스 5가 돼서 얘는 1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출력하면 1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자, 지금 x에 안녕 이라고 하는 문자 들어있고요, y에 하세요 라는 문자 들어있어요. 그 둘을 더하려고 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보면 문자랑 문자를 더하겠대요. 이거 뭔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얘는 됩니다. 문자가 더해져서 하나로 합쳐져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네, x 땡땡 5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거를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콘솔 로그로 이거를 실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문자죠. 이 안에 있는 내용 문자 그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랑 더하기 해서 x, 이 x는 지금 뭐로 작용을 해요? 네, 5라는 값으로서 작용을 하죠. 그렇죠? 그럼 지금 문자 더하기 숫자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얘는 가능해요. 얘가 5라고 이렇게 하죠. 자, 이거를 일단 한번 단계를 좀 끊어서, 얘가 x가 5라는 값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러고 나서 이 5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랑 숫자랑 더하면요, 숫자가 문자로
취급이 돼서 문자랑 합쳐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x랑 10이 더해져서 15가 나올지 아니면 다른 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생뚱맞게 나왔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한번 여기서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을 생각하면 플러스 플러스 있으면 뭐부터 해요? 앞에 있는 것부터 하죠. 얘도 똑같아요. 같은 연산자끼리는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것부터 해요. 그래서 먼저 얘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 아까 5로 바뀌어서 5가 여기로 들어갔었죠. 자, 이게 한번 실행이 됐을 때 이렇게 되고 얘가 문자로 변환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또 문자 더하기 숫자 하고 있죠. 그럼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도 어떤 이제 특별한 식을 먼저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 먼저 계산을 좀 하고 싶으면 괄호라는 걸 쓰죠. 이렇게 생긴 괄호를 쓰잖아요.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연산이 돼요. 이걸 실행시키면 얘는 5 더하기 10이 먼저 실행이 되고 나서 15라는 게 문자로 변환되어 문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괄호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덧셈, 뺄셈 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는 연산들이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 자, 이거 하면 뭐 나올까요? 50이 나와요. 왜냐면 더하기랑 곱하기 중에서는 곱하기가 연산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얘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 5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문자열에 더해지게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연산자 우선순위 라고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요, 여러가지 글들이 있는데 얘는 좀 보기가 어렵네요. 자바스크립트 연산자 우선순위. 좀 쉽게 나와 있는 게 얘도 별로고, 이런 게 낫겠네요. 자, 이 우선순위가 작을수록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애가 우선순위가 제일 작은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있죠. 여기 보면 플러스, 우리가 아까 덧셈 했던 거, 문자열과 숫자 더하기 이런 거 했던 플러스 있고요. 아, 얘는 그 플러스가 아니군요. 여기 있네요. 덧셈 연산자. 우리가 아까 했던 7번이에요 곱하기는 6번이죠 얘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괄호 1번이죠 이래서 얘네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거는 한번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네, 일단 변수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업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콘솔 문제 하나랑 변수 문제 2개, 총 3개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들어오시면요, JS 확대시키고 콘솔 켜서 확대시키고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얘는 아마 이게 세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비헤비어 이거 꺼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세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25분까지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달래요. 변수를 사용할 수 없고요. 이런 문제를 푸실 때도 이 콘솔 클리어를 맨 위에 일단 적어주세요. 그래야 여러 번 테스트 하실 때 원하는 값만 얻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이거 실행을 시키면 안녕하세요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를 10번을 해달래요. 그럼 사실 이렇게 하면 10번이 나오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거 기본적인 출력하는 문제니까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라는 점, 요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A와 B의 값을 서로 교체해주세요. 변수 없이 진행을 해달래요.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있고요. 수정 가능 지역에다가 얘네 값을 서로 교체하는 걸 하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A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10이라는 값을 넣고 있어요. 난 B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 5라는 값을 넣고 있어요. 이러면 A에 다시 5 넣어주고 B에 10 넣어주면 얘네 둘의 값이 바뀌겠죠. 실제로 이게 정답인데,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에러가 나는데, 에러가 안 난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A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10이라는 값을 넣고 있어요. B라는 변수를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고 있죠.
근데 밑에서 A라는 변수 만들고 5라는 값을 또 넣고 있죠. B라는 변수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랑 이 B는 지금 A라는 변수 2개, B라는 변수 2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A는 얘를 가져와야 되는지 얘를 가져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같은 변수 2개니까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이게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A가 얘인지 1번인지 2번인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저희도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죠. 이건 지금 A라는 변수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었는데 그 A한테 다시 5라는 값을 넣겠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변수를 새로 만든 게 아니죠. 기존에 만들었던 걸 갖다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자,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A와 B의 값을 서로 교체해주세요. 같은 문제네요. 근데 숫자를 사용할 수 없고요. 사칙연산을 사용할 수 없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숫자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거, 우리가 방금 전 문제에서 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숫자를 쓰고 있죠. 그쵸? 얘는 지금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고요. 사칙연산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아니지, 얘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A한테 B의 지금 이 B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값. 그럼 5로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A에 5 넣겠다는 거고, 여기 이 B들도 5가 돼서 얘를 10을 넣겠다 하고 있는 거니까 원하는 값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죠. 이건 그래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네요. 조건에 위배가 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기존에 써있던 대로 이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A라는 변수에 10을 넣었는데 그 A한테 B를 넣겠대요. 그럼 지금 여기 B는 뭐예요? 5죠? A한테 그러면 5를 넣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B한테 A를 넣겠대요. 지금 이 A는 몇이에요? 그죠? 5죠? 10이 아니라 5예요. 왜냐면 바로 위에서 A의 값을 변경시켰으니까. A에 5를 다시 넣어줌으로써 A는 이제 더 이상 10이 아니라 5가 됐으니까 여기서 B한테 넣어주는 A는 5예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가 안 나오겠죠. 둘 다 5가 나올 거예요. 그쵸? 얘를 반대로 하면요, 그죠? 지금 B한테 A를 넣겠대요. A 지금 10일 거고, 그럼 10을 넣겠대요. A한테 B를 넣겠대요. B 지금 10이니까 10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보면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템프 변수를 활용을 해라 라고 하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A고요, 얘는 B예요. 이 안에는 10이라고 하는 음료수가 들어있고요, B한테는 5라고 하는 음료수가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거는 A한테 B에 들어있던 음료수 넣고 B한테 A에 들어있던 음료수 이렇게 넣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A 컵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B한테 그냥 부어요. 그럼 이거 섞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넣고 나서 B에 원래 들어있던 얘만 못 꺼내죠. 섞이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컵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얘를 C라는 컵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컵에 A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잠깐 따라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B 컵에 있는 음료수를 A에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C에 들어있는 C에 들어있던 음료를 B한테 넣어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했던 작업을 한 거죠. 이거를 여기서 할 겁니다. 자, C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 A 음료수를 넣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A한테 B 컵에 들어있던 음료수를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B한테 C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다시 넣어주면 자, 이러면 지금 C한테 들어간 이 A라는 얘 10이죠 값으로. C에 10 들어있죠. A한테 B 넣겠대요. B는 여기서 5죠. 그럼 A에 5 들어가죠. 그 다음 B한테 C 넣겠대요. C 지금 10이니까 10 들어가죠. 그럼 A는 5고 B는 10이네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문제 3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일단 콘솔점 클리어 해주고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4대 구성 요소에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분화시키면 출력도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 중에서 우리 지금 출력이랑 변수 배운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조건문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그냥 출력문에 써져 있는 거 둘 다 나오겠죠. 근데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age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고요. 그 변수에 23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age라는 애를 기준으로 봐서 얘가 성인이면 성인입니다가 나오고 성인이 아니면 미성년자입니다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얘가 성인이면 이 나이가 성인이면 성인입니다. 성인이 아니면 미성년자입니다. 나오면 되죠. if를 써줄 겁니다. 자, if 뜻이 뭐예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age라는 애가 만약에 age라는 애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 성인입니다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if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도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조건을 넣어 준 거예요. 이 조건은 age라는 변수에 있는 값이 20이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럴 때 얘를 실행시켜라
라고 써준 거예요. 그럼 이거 실행하면 뭐 나와요? 이거 둘 다 나오죠? 왜냐면 코드는 그 자바스크립트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 했어요. 먼저 이 조건 age는 20보다 크다면 얘를 출력시켜라 했는데 크니까 출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얘가 있네요. 얘도 출력이 된 거죠. 얘도 조건으로 묶어줘야죠. 자, age가 20보다 작다면 미성년자입니다를 출력해라. 이거 이제 실행시키면 뭐 나올까요? 그쵸? 성인입니다가 나올 거예요. 이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애는 안 나오게끔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등호는 아시죠?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얘는 이상이죠. age가 20 이상. 얘는 age가 20 미만이죠.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 이 초과 미만 이상 이하라는 그 개념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if를 쓰게 됐을 때 if 안에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안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실행이 돼요. 근데 이 조건이 거짓이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안 돼요. 이게 조건문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조건을 줬는데 그게 참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고요. 참이 아니라 거짓이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참과 거짓은 수학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참 거짓과 비슷해요. 이게 맞는 말이면, 이 조건이 맞는 말이면 밑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는 거고, 이게 틀린 말이면 밑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요, 얘는 결과가 둘 다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20인데 age는 20 이상, 여기는 age는 20 이하. 그럼 20을 둘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다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자, 이 조건문 안에서는요, 조건을 AND로 묶을 수 있어요. 여기는 아동, 얘는 10대. 자, 이러고 20대, 30대 그 외. 자, 제가 이렇게 좀 수정을 해줬습니다. 이 AND는요, 첫 번째 나온 이 조건이랑 뒤에 있는 이 조건이랑 둘 다 참이어야만 이 안을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애예요. 이 AND는 이 AND랑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반대 개념으로 OR가 있습니다. 얘는요, 앞에 있는 이 조건과 이 조건 중에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실행을 해요. AND랑 OR. AND는 실제로 그리고라는 뜻이고 OR는 또는 이라는 뜻이죠. 이 의미 그대로예요. 둘 다 조건이 만족해야
둘 다 참이어야만 실행이 되는 건 AND, 둘 중 하나만 만족을 해도 실행이 되는 건 OR. 자, 그러면 얘를 실행시키면 뭐가 나올까요? 20대가 나오겠죠? 얘를 35 바꾸면 30대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데를 5로 바꿨다 이러면 뭐가 나올까요? 10대랑 30대가 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얘는 35니까 다 대입이 되는 거죠. 35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근데 얘가 35는 9보다 작거나 같다. 틀리죠. 그럼 얘는 AND로 묶여 있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맞아요. 얘는 실행이 안 되죠. 다음 35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맞네요. 근데 35는 19보다 작거나 같다. 틀리네요. 근데 얘는 5네요. 둘 중 하나만 만족을 해도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10대가 일단 나오고요. 여기 35, 20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얘는 틀리죠. 근데 AND니까 안 되는 거고요. 밑에도 똑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AND랑 OR는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거 보셨죠? 여기서부터 이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얘 실행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얘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얘 실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그죠? 여기서 또 똑같이 하고 여기 맞네요. 실행이 되겠죠? 근데 얘도 검사를 해야죠. 얘는 아니고 지금 이 과정을 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답을 알아버렸잖아요. 이미 얘가 이 에이지란 나이가 30대라는 걸 이미 여기서 알았어요. 근데 얘까지 검사를 해야 되죠. 이 로직상으로는 그래요.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수능 문제예요. 이 나이가 5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수능 문제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읽고요, 얘를 읽고 얘가 아동인 걸 바로 알았죠. 그럼 답을 체크를 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거 봐야 돼요? 아니면 안 봐도 돼요? 이거 안 봐도 되죠. 지금 수능이라 시간에 쫓기고 있는 와중에 확실하게 정답을 알았는데 밑에 있는 거 굳이 볼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얘는 여기서 정답이 나와도요, 얘네를 다 확인을 해요. 사람은 뭐 1번부터 보기를 보면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부터 볼 수도 있어요. 대충 판단해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러지 못해요. 얘는 무조건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작업을 안 하게끔 해주는 애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기에 else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걸 적어주게 되면요,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눈으로 쫓아볼게요. 얘를 좀 줄이죠. 자, 에이지는 14예요 1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아요. 14, 9보다 작거나 같대요. 틀리죠. AND니까 실행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얘 에이지는 14래요 1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19보다 작거나 같다. 맞네요. 얘 AND니까 둘 다 맞으니까 실행이 되겠죠. 이러고 나면 이 밑에 안 쳐다봐요. 이제 else if를 써줌으로써 아까 전에 있던 이 상태로 있을 때는요, if 조건문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써주면요, 얘가 한 덩어리가 돼요. 조건문이 한 덩어리가 돼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답을 찾으면 밑에는 아예 쳐다를 안 봅니다. 이게 조건문의 이제 규칙이에요. 개념. 자, 근데 우리가 나이가 14라는 걸 알고서 내려오다가, 아니 14가 아니라 이렇게 하죠. 45로 두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어요. 그럼 요거 검사했는데 아니니까 이거 실행 안 될 거고, 다음 검사했는데 아니니까 실행 안 될 거고, 다음 또 안 될 거고, 다음 안 되겠죠. 그럼 얘잖아요. 하나 남았죠. 이제 얘 40대 이상이니까 이 조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아닐 때 이 조건 굳이 필요한가요? 45살은 아동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 외겠죠. 지금 우리 코드상에서. 그럼 이 조건이 굳이 필요한가요? 얘는 없어도 돼요. 근데 얘를 없애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러면 이 한 덩어리 안에서 위에서부터 조건을 쭉 보면서 내려올 때 얘네들이 다 아니라면 그 외의 모든 경우의 수가 여기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얘가 이렇다고 해볼게요. 자, 이거 실행시키면 이 안에 있는 이 조건 해요 안 해요? 하죠. 하고 조건을 검사해서 아니니까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이 조건 해요 안 해요? 해요. 해보고 아니니까 밑에 거 실행 안 하고 또 내려와요. 이 조건 해요 안 해요? 해요. 여기서 맞으니까 얘 출력이 되고 그때 얘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자, 이 조건은 실행을 합니다. 얘네들은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6시 5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